안녕하세요. 그렇게 초등엄마가 된다. 작가 이은경입니다. 한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3주 만인데 맞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영상을 못 찍을 만한 이유라고 한다면, 한 주, 첫 번째 주는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요. 찍지 못하고 좀 이제, 그 시간을 못 잡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찍으려고 해서 다 녹화까지 마쳤는데, 보니까 이게 녹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조금 카메라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초등엄마가 된다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또 먼지가 굉장히 중국에서 온 황사가 되게 심해가지고 요즘 아이들 학교 갈 때 마스크 많이 쓰고 가죠. 그리고 실외 활동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속상한 현실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굉장히 늘 즐겁게 막 놀았잖아요. 주로 늘 밖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요새는 밖에 다녀보면은 아이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 카메라로도 영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저는 턱에 이제 이런 게 뭐가 났어요. 제가 이게 왜 났냐면 이게 면역력이 지금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요새 새벽에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막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운동을 하고 오려고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가서 막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날이 또 추워지고 하면서 조금 더 몸이 힘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났고 병원에 어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염증 약을 주시면서 잠을 푹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운동을 안 하고 쉬었는데 또 안 하니까 왠지 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엄마들이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초등 엄마들 정도 되면 뭐 최소 30, 40대 정도 되시잖아요. 많게는 50대도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체력이 예전과 다른 것도 느껴지고 그리고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건강한 엄마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운동을 이제 좀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시간 내셔서 꼭 운동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서요 건강하게 나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반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기 초에 나누면 더 이렇게 그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즌은 맞을 것 같은데 학기 말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학기 초가 되면 이 문제가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서 학기 초에 드리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도 반장 선거를 많이 의식을 하고 또 반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막 희비가 오가기도 하지만 우리 엄마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뭐 애들 문제인데 뭐 나는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그 반장선거 결과에 의해서 되게 많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되게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결과가 실제로 오고 가는 학기 초에는 조금 예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1년이 끝나가고 학기가 마무리되는 학기 말 요즘 이렇게 이제 별로 반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이 시기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편안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 3월 이제 4일, 내년에 보니까 3월 4일이 이제 새학년 날이더라고요. 입학식도 그날 하고, 또 시업식, 새학년을 시작하는 첫날도 3월 4일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1년간의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게 사실 1년의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 1년의 교육과정을 잘 작성을 해 놓아야 1년간의 우리 이제 학급을 이끌어가고 학년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어떤 그 모자람이 없고 그 교육과정이 잘 짜여 있어서 그걸 충실하게 운영을 잘 하면요 아이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학교도 좋은 그런 삼박자가 잘 맞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짜는 것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그 일이 대부분 이제 2월에 보통 시작을 해요. 2월에 교육과정을 짜고
빠른 학교는 1월부터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교육과정을 짠다는 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고요. 교육과정의 그 학년 혹은 학급 교육과정 하나의 파일 하나가 한글 문서로 뭐 못해도 50쪽, 100쪽 이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담임 선생님들께서 혹은 학년 부장 선생님 아니면 학교의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결정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짜셔야 되는, 직접 운영하고 계획하시고 조율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짜는데 몇 주간의 과정에 걸쳐서 네, 아주 섬세하게 조율을 하고 많은 분량의 이제 그 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1년을 이제 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짤 때 항상 3월 첫째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학급 임원 선거가 있어요. 네, 어느 학교나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뭐 그 다음 주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어느 학교나 매년 비슷한 이렇게 그 교육과정들이 있는데 교육과정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급 임원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학기 초에 첫 주에 꼭 끝내는 편이고요. 첫 주에 또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준비물을 챙겨가야 되는 게 많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 전체 가정환경조사서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동의서 그리고 반장 선거도 해야 하고 또 학부모 총회도 준비해야 하고 또 학기 초 상담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3월 한 달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3월에는 아이들 보고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아이들 가고 나서 막 일을 하다가 화장실을 뛰어서 갔다 오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업무가 막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집에 가져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장을 뽑는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물론 엄마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는 해요.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엄마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엄마들은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반장이건 아니건 뭐 전혀 신경 안 쓰시는 엄마도 계시고요. 또 어떤 엄마들은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엄마들은 기대가 되게 크세요.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또 반장이 될까봐 걱정하세요. 네, 반장이 됐을 때 혹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주로 직장 다니시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고요. 또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아이들은 성향이 다르고 또 그 학년마다 아이의 또 느낌이 다르고 경험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한번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요. 이제 그렇게 바라던 걸 한번 해봤으니까 굳이 나 이제 뭐 별로 안 해도 괜찮아 라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반장이 돼야 돼. 작년에 반장을 했어도 올해 또 반장을 하고 싶고 올해 떨어졌으면 내년에 또 반장을 또 나가서 또 도전해보고 막 이렇게 그런 이제 리더십에 대한 욕심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내 아이의 성향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까지 그 아이를 키워왔으면서도 막상 아이가 반장이 됐다 안 됐다 나갔다 안 나갔다 반장에 나갔다가 떨어져서 부반장에 나갔다 부반장에 나갔는데 됐다 혹은 또 떨어졌다 뭐 이런 결과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누구는 됐더라 누구는 안 됐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나누면서 어머님들도 몰랐던 본인의 또 그런 새로운 모습을 발견을 하실 거예요.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아 키울 때 좋은 점에 대한 대사가 나오는데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대사가 나와서 정말 깊이 공감을 했거든요. 어머님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니에요. 저는 다 자랐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 날마다 달라지고 날마다 성장하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마치 나는 아닌데 내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가 두 번째 인생다. 내가 한번 살아보지 못했던 혹은 다시 살고 싶었던 혹은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이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장, 엄마도 많은 성장을 하고 또 그 모습에서 많은 느낌을 또 가지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저도 그 대사에 공감을 했던 게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반장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정말 제2의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소심하고 딱 어떤 학생이었냐면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가장 작고 가장 숫기가 없어서 발표 같은 거 잘 못하고 친구 관계가 넓지도 않았고요. 친구들 한두 명 정도랑 어울려 놀다가 그나마도 단짝 친구는 늘 없었고 공부는 열심히는 했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거나 잘한다라고 선뜻 뭐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반에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주도하고 인기 많은 그런 아이들이 늘 부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장 선거는 늘 저의 일은 아니었어요. 저랑은 관계가 없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사남매를 이제 계속 키워내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키우시느라고 이제 너무 바쁘시고 하시다 보니까 크게 이제 우리 부모님은 반장 됐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반장이 되건 안 되건은 저희 집에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심사도 아니었고 저 역시 반장은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반장 선거에 잘 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가도 떨어지는 일이 더 많았고요. 어쩌다 부반장을 한두 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은 또 조금 신기하게도 저랑 그 부분은 닮지 않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너무 반장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가 참 사람이 간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아이가 반장을 하기 싫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했으면 아마 좀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난 너무 반장이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니까 또 그것도 약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반장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1등 하고 싶으면 막 노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반장은 내가 어떻게 막 노력을 해도 그거는 내 맘대로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노력한다고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이제 막 반장이 되고 싶어 할 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반장이 떨어지고 나면 분명히 실망을 할 텐데, 실망스러울 텐데 마음이 괜찮을까라는 걱정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많은 어머님들 반장 선거를 앞두고 그날 이제 반장이 되고 싶다 혹은 난 되고 싶지 않아, 난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나면 그날 하루 종일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결과가. 네. 네,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이고 요즘처럼 우리처럼 아이들 하나하나의 행동이 그리고 하나하나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시대에는요. 거기에 무심하다고 하는 거가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좀 무심하다고 하는 엄마들은 많지가 않으세요. 주로는 내색은 못해도 궁금해. 결과가 되게 궁금해.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반장을 원했다면 반장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원했었고, 반장 선거에 둘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아이는 이제 됐고, 한 아이는 굉장히 적은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날,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약간 그런 애매한 분위기에서 탈락한 아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당선된 아이를 마냥 축하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이가 2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둘 다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또 하나 재밌는 경험을 저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아이들이 또 보면은 아이들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말리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어머님들 주변에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유난히 학부모회 활동이 좀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반장이 당선된 아이의 엄마가 학부모 대표, 그 반대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엄마의 경우에는 학교 봉사를 신청하거나 혹은
그런 학부모 모임 같은 거, 반 모임 같은 걸 주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아이한테 이제 아이를 설득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사정으로 너가 반장이 됐을 때 엄마가 많이 못 도와줄 것 같은데 부반장 선거를 나가보는 건 어떨까? 혹은 2학기 때 1학기 말고 2학기 때 선거를 나가보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이제 아이를 회유를 하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받아들이면 그건 되는 거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나가서 그냥 1학기 반장이 돼서 들어오는 아이도 봤어요. 저는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참 이게 반장이라는 게 우리도 어릴 때 겪어봤지만 별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됐을 때 기분 좋고, 되려던 사람이 됐으면 기분 좋고, 되고 싶었는데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막상 반장이라고 해서 막 예전에 그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막 대단한 권력을 가진, 요즘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반장이라는 게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로망인 아직도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들마다 조금 움직임이 다른데 아예 반장 제도를 없애거나 반장 선거를 없애서 일일 반장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반장, 부반장, 반장, 여자 부반장, 남자 부반장, 회장, 여자 회장, 여자 부회장, 남자 부회장까지 뽑아서 이렇게 임원 숫자를 많게 만들어서 되도록 많은 친구들이 임원이라는 그런 자리를 경험할 수 있게 오히려 이제 그 문을 좀 넓히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아예 반장이라는 제도를 없애는 게 좋을까? 누구나 다 반장을 경험해보게 하는 게 좋을까?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반장을 경험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들을 학교에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학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이제 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목소리를. 그럴 때 사실 이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거고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의견이라면 학교에 많이 내주시는 것이 좋아요. 단순히 왜 저희 아이만 뭐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막 이렇게 이제 항의 아니면 따지는 거 아니면 서운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감정이 아닌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으로 학교 측에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는 언제든 이제 또 이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떠냐면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은 저희 학교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쩌다가 막 뭐 하러 교무실에 가보면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굉장히 곤란한 통화를 막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난 학부모님이 학교에 막 항의 전화를 하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좋게 잘 풀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관찰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좀 지혜롭게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요. 새로운 해결책,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맞게 해석한 걸까요? 라고 이제 좀 다짜고짜 막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반장 이야기 너무 길게 했나요? 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너무 얘기가 재밌고 시간이 슬슬 가네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꾸준히 방송해주시는 도종한 부반장님 늘 존경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않고 또 카메라 잘 관리해서 즐거운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